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6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도 있는데 살 빼는 건 포기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체념과 좌절이 느껴져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예전 옷이 맞지 않아 옷장 문을 닫으며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신가요? 다음 내용은 성우로 대체하니 한번 끝까지 들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세요. 저는 지난 60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60대의 다이어트는 20대, 30대의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처럼 굶고 운동하다가 건강만 해치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60대의 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대의 몸과는 다릅니다. 근육량은 30대 이후 10년마다 약 8%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30대 때의 근육량에 비해 거의 30%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서 특히 배 주변에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옛날보다 훨씬 적게 먹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라고 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적게 먹으면서도 영양은 부족하고 근육은 더 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60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량을 줄이는데 오히려 몸은 더 망가지고 체중은 제자리인 상황 말입니다. 그렇다면 60대에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절대 굶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6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60대의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영양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한 끼 한 끼의 구성을 바꾸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60대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근육을 지키면서 살을 빼려면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5kg이라면 하루 65g에서 78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 두부 한 모에는 약 20g,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흰 쌀밥 한 공기와 김치만 드시는 대신 현미밥 반 공기에 계란찜 한 그릇, 두부 반 모를 넣은 된장국, 나물 반찬 두세 가지를 드십시오. 같은 포만감이지만 영양 구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해지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며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어떨까요? 국수나 라면 대신 잡곡밥에 생선구이나 두부조림을 곁들이세요. 고등어 한 토막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채소 반찬을 충분히 드시면 섬유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저녁은 조금 가볍게 드시되 절대 거르지는 마세요. 닭가슴살 샐러드나 두부 스테이크에 채소를 듬뿍 곁들인 식사가 좋습니다. 저녁을 거르면 다음날 아침에 과식하게 되고 근육 분해가 일어나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지만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셔야 합니다. 흰쌀밥, 흰빵, 면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대신 현미, 귀리, 보리, 통밀 같은 통곡물로 바꾸세요. 혈당 상승 속도가 느리고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단순히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빵을 통밀빵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3개월 만에 5kg을 감량하셨습니다. 식사량은 그대로였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의 질이 가진 힘입니다. 세 번째, 지방을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좋은 지방은 오히려 건강한 다이어트에 필수적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며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하루 한 줌의 아몬드나 호두는 간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만 튀김이나 가공육, 마가린 같은 트랜스 지방은 철저히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60대가 되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며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과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폭식을 유발합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녁 식사 후 최소 3시간은 공복을 유지한 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안 좋아서 숨이 차서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60대에게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걷기입니다. 걷기가 무슨 운동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걷기는 60대에게 가장 완벽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무릎과 관절에 무리가 쳤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 연소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걸으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높여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전방 10m 앞을 보며 어깨는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걸으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한 뒤 발끝으로 밀어내듯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걷기만 해도 한 달에 2kg에서 3kg 감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내가 무슨 근력 운동을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60대야말로 근력 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근육을 지켜야 기초 대사량이 유지되고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팔걸이 없는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일상생활의 활동 능력을 높여줍니다. 벽 팔굽혀펴기도 좋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세요. 가슴과 팔 근육을 강화하고 상체 균형을 잡아줍니다. 10회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누워서 하는 복근 운동도 추천합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손은 배 위에 올린 뒤 배꼽을 바닥 쪽으로 누르듯 배에 힘을 주세요. 5초간 유지했다가 풀기를 10회 반복하세요. 복부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리고 운동 전후에 5분에서 10분씩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늘려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통도 예방됩니다.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다음날은 강도를 낮추세요. 60대의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격렬하게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제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수면은 다이어트의 숨은 열쇠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렐린은 증가하고 렙틴은 감소하면서 식욕이 폭발하고 특히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자지 마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고 자기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멈추세요.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을 만드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세요. 잠을 충분히 자면 다음날 식욕 조절이 쉬워지고 운동할 에너지도 생기며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좋은 수면은 최고의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복부 비만을 유발합니다. 60대가 되면 자녀 독립, 은퇴, 건강 염려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생깁니다. 이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세요.
친구들과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제 실전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퇴직 후 5년 동안 15kg이 쪘습니다. 매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끼니 때마다 배달 음식을 드셨죠.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이 모두 나왔습니다. 부인께서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계란 2개와 우유 한 잔을 드세요. 둘째, 점심 식사 후 30분 동안 동네 한 바퀴를 걸으세요. 셋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과 무가당 차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매일 아침 계란을 삶아주시고 점심 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체중계 숫자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2kg, 2달 후 5kg, 석 달 후에는 8kg이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감을 얻고 운동량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추가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셨습니다. 1년 후 13kg을 감량하셨고 약도 거의 끊으셨습니다. 선생님, 나 이제 70의 인생 다시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60대 다이어트는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달에 2kg에서 3kg씩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는 근육 손실을 가져오고 피부가 처지며 영양 결핍을 초래합니다.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우세요. 6개월에 10kg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한 달에 약 1.5kg씩 빼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00g에서 400g씩만 줄여도 한 달이면 1.5kg입니다. 이 정도는 식단을 조금만 조절하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체중계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근육이 늘면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은 훨씬 탄탄해 보입니다. 옷 맞음새, 혈압과 혈당 수치, 계단 오를 때의 숨찬 정도,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개운함 등 다양한 지표로 변화를 느껴보세요. 다이어트 일지를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를 기록하세요. 패턴이 보이고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순간도 기록해서 동기를 유지하세요. 동반자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 친구, 이웃과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서로 격려하고 경쟁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과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꾸준함을 추구하세요. 일주일에 닷새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보상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선물을 주세요. 새 옷을 사거나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단, 음식으로 보상하는 것은 피하세요. 다이어트는 음식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이어트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흔히 하는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60대에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식단 제한은 영양 결핍과 근육 손실을 가져옵니다. 둘째, 다이어트 보조제나 약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수많은 다이어트 제품이 있지만 대부분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60대는 복용하는 약이 많아 상호작용 위험이 큽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함부로 복용하지 마세요. 셋째,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빼야지라는 조급함에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관절을 다치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며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넷째,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냐, 살 빼봤자 처지기만 한다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단기간에 결과를 내려는 욕심입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몸입니다. 몇 주 만에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시켜 나가세요. 이제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루 세끼와 간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현미밥반 공기에 된장국 한 그릇, 계란찜이나 계란 프라이 1개, 김 2장, 시금치 나물 1접시를 드세요. 여기에 사과나 배 반 개를 후식으로 먹으면 완벽합니다. 이 한 끼에는 약 20g의 단백질과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점심은 잡곡밥 반 공기에 고등어구이나 닭가슴살, 볶음 1접시, 두부 반 모가 들어간 찌개, 나물 반찬 2-3가지를 드세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쉬었다가 가볍게 산책하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조금 가볍게 현미밥 1/3 공기나 고구마 1개 정도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샐러드와 구운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충분히 드세요. 채소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파프리카, 토마토 등을 다양하게 드시면 영양소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간식 시간에는 견과류 1줌, 방울토마토 10개, 오이 스틱, 저지방, 우유 1잔 중에서 선택하세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너무 배고프면 과식하게 되니까 적절한 간식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외식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당을 선택할 때 한식당이나 생선 요리 전문점을 선택하세요. 뷔페나 중국집, 일식집의 튀김 요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할 때는 밥을 적게 달라고 하시고 반찬은 기름지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나 모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알코올은 칼로리가 높고 식욕을 자극하며 판단력을 흐려 과식하게 만듭니다. 정 피할 수 없다면 맥주 1잔이나 와인 1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안주는 튀김이나 전 대신 생선회나 두부김치, 샐러드를 선택하세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다이어트 중이야 라고 당당히 말하세요. 주변에서 하나만 먹어,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하며 권해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계절별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움직이기 싫고 군것질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세요. 쇼핑몰 걷기, 실내 수영장, 문화센터 요가나 댄스 강좌 등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가짜 배고픔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입맛이 없어 끼니를 거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좋지 않습니다. 시원한 국수나 냉면만 먹지 말고 단백질 반찬을 꼭 함께 드세요.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도 좋지만 과당이 많으니 하루 1-2조각으로 제한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0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혈압과 혈당 수치가 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체중이 줄면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다이어트 전과 후의 수치를 비교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60대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20년, 30년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5kg을 빼는 것이 10년 후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폭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다이어트는 가능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밥을 조금 줄이고 채소를 더 드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동네를 10분만 걸어보세요. 모레는 15분, 그 다음 날은 20분으로 늘려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작은 변화가 3개월 후, 6개월 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젊어졌다고 해요. 이제 계단 오르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60대의 다이어트는 굶는 것이 아니라 영양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빠른 결과가 아니라 꾸준한 습관입니다.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 후 지금의 여러분을 돌아보며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뛰어놀고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이 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